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STO 관련해서 이제 규제 이슈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검토하고 또 클라이언트를 위한 또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도 같이 좀 오늘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는 했는데 한 15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증권 여부. 지금 아까 처음에 그 STO 말씀을 하셨는데 토큰 증권이라는 증권인데 이 증권이 법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느냐, 이 법적 이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큰 증권을 이제 발행하게 되면 발행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현재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개정 자본시장법과 또 전자증권법을 개정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유통. 이 토큰 증권을 이제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유통과 관련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이슈와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처음 이제 시작 STO는 과연 뭐냐, 이제 뭐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건 법상 개념은 아닙니다. 법상 개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쓰는 개념인데 보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아까 아침에 ICO 말씀하셨는데 ICO는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토큰의 성질이 증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STO는 증권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 ICO와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TO를 왜 활용하느냐? STO의 장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 비용이 IPO 대비보다는 낮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라도 이미 시작된 나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각 투자라는 그런 형태로 이런 투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STO를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상당히 좀 시끄러워서 좀 방해가 되긴 한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STO의 과제는 뭐냐? 과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규제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와 관련된 법적 이슈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법 개정 전에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그 신청을 통해서 현재 준비를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금융위가 조만간에 한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거에는 ICO는 전면 금지였는데 이제 다시 ICO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다만 토큰 증권을 먼저 하자 해서 전반적인 법 체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으로, 그 다음에 이 STO는 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현재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2월에 이제 금융위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이제 현재는 규제라고 한다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향후에 방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이제 뭐 제가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는 증권의 판단 원칙을 일단 일반적인 원칙을 소개를 했는데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간단히 그 해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의 판단을 하위 테스트라는 어떤 그 테스트, 즉 판례를 통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도
이 증권이냐 아니냐, 즉 토큰 증권이 증권이 아니냐에 대한 그 법적 이슈가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 아시는 그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1심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뭐 그뿐 아니라 뭐 또 그 SEC가 바이낸스 USD에 대해서도 또 이 증권 여부에 대한 또 그 이슈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이 부분의 이슈는 상당히 크리티컬하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이 제도를 하나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 본인이 이게 증권 여부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인 SEC한테 이게 과연 증권 맞습니까?라고 이제 의견을 구하고 아니다 하면 그 비조치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미국의 제도가 있거든요. 비조치 의견서도 우리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선 방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제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는 법률 용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뒤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독일, 스위스, 암호증권, 그 다음에 분산원장 증권이라는 이제 토큰 증권의 개념을 법 개념으로 넣고 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슈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제 개인적 의견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토큰 증권을 법상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슈거든요. 현재는 당연히 법에는 토큰 증권의 개념이 없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당국도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법상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규제를 달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를 달리하는 토큰 증권이 뭐냐를 법상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또 이것 때문에 법적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뭐가 증권이나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우리도 금융당국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 사업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자. 그래서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발행과 그 증권 판단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행 관련한 이제 이슈를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이제 향후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분산 장부 방식, 즉 전자 등록 방식 현재 허용이 되는데 이 분산 장부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상 공부 개념으로 허용해 주겠다고 해서 이제 지금 전자증권법 개정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나중에 자본시장법에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제 그 블록체인을 좀 한정적으로 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노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드를 한정적인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자증권법이라는 거는 현재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전자 등록을 하면 일정한 법적인 어떤 효력을 부여하거든요. 그게 뭐 권리 추정력 그리고 제3자의 대항력을 부여해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자 방식을. 근데 아직은 분산 방식은 법에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인정하려면 이 법에 효력을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법이 없죠. 그래서 이 효력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금 현재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최근에 이제 미러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금융당국 얘기해요. 미러링은 뭐면 전자증권과 이 토큰 증권을 동시에 다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전자증권법의 효력은 전자증권에 주고 그리고 토큰 증권은 거기에 미러링을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행인도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려면 계좌관리기관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법적 요건 앞으로 정하겠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투자계약증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자증권법에 넣겠다. 그리고 결국 자본시장은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조달을 할 때는 일정 부분 공모를 하면서 증권신고서 내야 되고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완화하는 내용의
이제 그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 소액 공모 한도를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을 하고, 특히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100억 원 한도의 소액 공모 티어 2를 만들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수익 증권은 이 자본시장법에서 비금전 재산 신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전만 신탁 가능한데 비금전 신탁도 앞으로 허용을 해주겠다, 자본시장법에 넣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발행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하나 이슈는요. 첫 번째는 강한 폐쇄형 블록체인만 생각하지 말자. 현재 규제 당국은 폐쇄형 블록체인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 특히 해킹 방지라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강한 폐쇄형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노드를 좀 확대를 시키자.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고, 다만 노드의 책임을 분산을 좀 시키자 해서 단순하게 거래 기록을 한다면 성관주 의무 정도만 부여하고, 만약에 거래 기록을 생성, 수정, 검증 역할을 한다면 그때는 혹시 오기지에 대해 책임이 물을 수 있다면 책임을 묻자. 고의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화시키는 노드를 둔다면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식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그 미러링 방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이게 좀 핫 이슈긴 해요. 왜냐면 지금 증권회사나 업체들은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또 전자증권도 또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라는 생각이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요거는 현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법인데, 이 법의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혁신금융 서비스가 되기 위한 요건에 지금 일반적인 건 보면 금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게 특례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증권법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력 규정은 금지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규제 특례 대상 아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근데 제 생각엔 이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취지가 원래 이 관련 법령의 규제가 불비한 영역에서도 허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효력 규정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미러링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금융당국은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복잡하면요, 사실상 토큰 지금 발행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발행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그 발행인이 직접 계좌 관리 기업으로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못하면 이제 증권회사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금융위가 앞으로 뭐 자기자본, 물적 설비, 대주주 임원 요건을 엄격하게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는 지금 취지인데, 이 부분을 또 너무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실무적인 그런 어떤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지금 실제 좀 하고 있거든요. 미국 STO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본 조달이기 때문에 결국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까다로운 절차가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를 미국에서 하고 있고, 요거를 우리나라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개선 방향은 그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요건,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수준으로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을 너무 강화시키면 이 발행인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요걸 좀 낮은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시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이 특히 토큰 증권에만 적용되는 소액 공모 티어 2 이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대 200억 원 한도의 소액 공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인데요. 현재 이제 증권회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직접 특히 이제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은
유통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이걸 하려면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가 요건을 향후에 정할 텐데 그 요건에 뭐 보안 요건도 추가하고 특히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가 설정할 것이냐. 만약에 투자 한도가 너무 세면 아마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 현재 가능한데 이게 현재 활성화에 실패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투자 한도를 규제를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활성화가 안 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TO의 경우에 만약에 투자 한도를 너무 강하게 둔다면 아마 이게 이 자본시장 조달에 아마 많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발표를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해놓고 다시 상장하려면 전자증권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게 토큰 증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전자증권 또 만든다면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긴 내용인데 제가 축약해서 발표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연락처가 나간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